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 같았던 장마 전선이 밤새 다시 강해졌습니다. 장마 전선 활성화로 지역에 따라 내일까지 최고 350mm에 달하는 물벼락이 쏟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미 내린 비로 집안 등이 약해져 있어서 추가 산사태나 침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소강 상태에 좀 접어든 것 같았던 지금 장마 비가 다시 밤새 좀 강해졌다는 소식입니다. 야행성 폭우가 다시 시작됐는데 내일까지 지금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한 시간당 80mm의 물벼락이 쏟아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현재는 전남 보성, 그러니까 전남 남해안과 서해안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 한 시간에 한 30에서 40mm의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낮에 일시 정체전 죄송합니다. 그 소강 상태를 보였었는데 이제 밤에 되면서 또 다시 활성을 띠고 또 비가 내리고 있어서 오늘 하루에 내린 강수량만 보면 주로 전라도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네, 비가 짧은 순간에 극단적으로 많은 양이 내리는 걸 극한호우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느 정도나 내릴 때 극한호우라는 말을 쓰는 겁니까? 네, 그 작년에 서울에 그 큰 홍수 피해를 본 뒤에 기상청이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금방 말한 극한호우라는 용어로 한 시간에 50mm 이상의 비가 오고 또 3시간 강수량이 90mm 이 두 개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비가 올 때 극한 호우 정보를 그 지역의 그 국민들에게 문자로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요.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 문자 서비스를 이제 올해부터 서울을 대상으로 이제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많은 비가 우려될 때 이제 내는 그런 그 정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1시간에 50mm, 3시간에 90mm, 그야말로 물벼락같이 막 쏟아진다는 건데 또 우려스러운 건 이런 극한호우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여름철에 비가 내리는 형태가 사실은 과거부터 이런 식으로 그런 국지적인 지역적인 강수량 편차가 큰 지역적인 강수가 내렸는데요. 그게 지구온난화 문제가 대두된 최근 한 20, 30년 이후에 보면 그런 그 시간당 예를 들면 50mm 이상 내리는 그런 그 빈도가 과거보다 확실히 늘어났고 그다음에 시간당 50mm 정도가 아니라 작년 서울 같은 경우는 시간당 141.5mm가 동작구에 내렸거든요. 자, 이 정도의 빈도면 과거에는 한 시간당 30mm 정도면 한 30년에 한 번 정도 이런 정도 내리는 빈도였다면 한 시간에 141.5mm는 이제 400년에 한 번 내리는 그런 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은 잦아졌고요. 그 우리나라의 한 시간에 최고 많이 내린 양이 1998년도 지리산 폭우 때 147.5mm가 한 시간에 내리는데 작년에 141.5mm. 올해는 한 시간에 100mm 넘는 그런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올해 장마가 다른 해와 다른 게 그 정체전선이 우리나라 전라북도와 충청도에 지난 14일과 15일 걸쳐 있으면서 한 곳에 지속적으로 그 이틀 동안 많은 비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한 300에서 500mm 정도 비가 이틀에 내리니까 이렇게 넘치고 무너지고 이제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지난 6월 25일 장마가 시작된 이후 오늘이 24일째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300에서 한 600mm 정도 비가 내렸으니까 1년 내릴 비의 한 3분의 1 또는 뭐 50 반절 정도가 이미 내려서 지반이 매우 약해진 상태인데 오늘과 내일 사이 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지금 예상이 되니까 특히 산사태 많이 조심해야 되겠고 또 철도 주변 이런 지금 그 무거운 곳이 지나가는 그런 철로 주변 이런 것들이 좀
그 우려가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수량 통계만 봐도 네. 계속 지금 네. 매해 뭔가 많은 양의 비가 네.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극한호우가 좀 잦아들고 네. 있는데 네. 지금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네. 이런 네. 극한호우가 네. 앞으로 더 많아질 네. 것이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매년 좀 반복적으로 정례화될 수 있다, 연례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거든요. 그렇습니다. 전 지구의 기온이 높아졌고 우리 한반도 주변도 높아졌거든요. 예. 우리나라의 그 기온 상승률은 전 지구의 기온 상승률의 한 2배 정도, 2배 내지 2배 반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기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예. 자, 이 수증기의 양의 그 어떤 원인만 제공이 되면 요즘 최근처럼 저 상층에 찬 공기가 내려오거나 그런 지금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네. 이런 조건이 되면 어김없이 이제 쏟아붓게 되는데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에 내리는 또 전 지구에 내리는 어떤 그 극한적인 호우가 늘고 있는 건 추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 네. 최근에 IPCC 6차 보고서가 발간이 됐는데 자, 지구 온난화로 이 전 지구에 그 이상 기상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역시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상 상황이 더 늘어나고 연례화될 거다라는 네. 전망 말씀해 네. 주셨는데 이런 또 폭우로 인한 참사가 매년 이런 네. 상황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번 사고를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를 떠올리거나 또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떠올리시는 네. 분들 많으셨을 텐데 네. 대체 이런 폭우로 인한 참사가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문제는 강수량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이죠. 작년 서울 또 그 태풍 흰남도가 왔을 때 그 포항 등 그 원인은 많은 비가 강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그래서 어느 뭐 10년에 한 번씩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이어서 벌써 올해 이어서 네,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름철 집중호우가 이제 어쩌다 내리는 게 아니라 일상화됐다 이렇게 이제 예. 보여집니다. 네, 기상 상황도 그렇지만 대응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지적들도 나오는데 네,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항 사례를 포항의 그 산업단지는 아주 철저히 대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지난 16일 정체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갈 때 부산에서는 하루에 약 90mm 예. 정도 비가 내렸는데 그쪽에 그 작년 피해가 났던 곳은 피해가 나지 않았어요. 자, 이런 사례를 볼 때 철저한 대비만이 그런 어떤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1년에 먹고 쓸 그런 비가 수자원이 언제 공급이 되냐면 여름에 공급이 되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장마철 또는 태풍이 한번 가져다 주는 비 이런 건데 이때 이 소중한 비를 잘 관리를 하면 피해는 줄이고 그런 물을 확보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데 따라서 이런 여름철에 내리는 비를 절대 뭐 미워하거나 이래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비가 안 오면 올해 남부지방은 굉장히 그 가뭄에 시달렸거든요. 장장 270여일 동안 네. 무강수 비가 안 와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그게 이번 비로 이제 일거에 해소는 됐는데 예. 이런 피해가 역시 발생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런 집중호우는 뭐 매년 계속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어찌됐건 그런 어떤 정부는 정부 일반 국민은 국민의 예. 마음가짐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작년에 앞서 이뤄졌던 포항과 부산의 네. 사례를 언급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 극한호우가 내리면서 대응도 앞으로 더 중요해졌잖아요. 네. 철저한 대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오송 사고와 관련해서 보면은 좀 지자체들의 허술한 대응이 좀 허탈하다 싶을 네. 정도로 네. 그런 지적이 있는데 미리 좀 도로가 통제만 됐어도 지하차도에 이제 들어가지 않았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라는 이제 맞습니다. 주장인데 뭐 경고가 3차례나 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네, 지자체. 네. 근데 지금 지자체와 이제 관할 어떤 지역에 다들 채피 네, 네. 책임을 회피만 하는 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비가 그 중부지방에 많이 왔고요. 네. 그런 많은 비가 왔는데 일상적으로 그런 지하 차도를 만들 때
그 정도 비에 뭐 무너지라고 이렇게 한 그런 공사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 네. 문제는 이번에 많은 비가 온 그런 천재지변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인재가 더해진 거죠. 예. 바로 옆에 강이 미호 강인데 그 강의 임시 제방이 터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거에 많은 양의 물이 밀려 들어가서 그런 피해가 있었는데 뭐 그런 이제 진행 과정을 보면 뭐 사전에 홍수 경보도 내고 또 그 이장님이 그 신고 전화도 하고 이랬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건 뭐 그 제방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방을 좀 튼튼히 했으면 예.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큰 재난 뒤에는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난 아닌 사회적인 재난인 이태원 사건이라거나 예. 이번 사건을 보면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바로 뭐 대응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예. 이런 이제 재난에 대한 경고와 경보가 있으면은 네, 네. 그에 대한 이제 관리와 통제로 네, 이어져야 네,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참사가 일어난 지하차도의 교통 통제를 누가 했어야 됐냐라는 네, 네. 주체를 가지고 좀 미루는 형식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혹시 규정이나 매뉴얼 같은 게 따로 있지 않나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미호 강을 관리하는 강 관리하는 데하고 그다음에 도로를 관리하는 데하고는 관할이 다르거든요. 예.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자 뚝이 터졌을 때 바로 자동으로 뭐 차단하라고 이제 이런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많은 비가 왔을 때 그 전국에 뭐 수천 개가 되는 지하차도가 있을 텐데 예. 그런 곳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요즘에는 그 자동 차단기도 이런 과학적인 시설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렇죠. 네,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저 오송 지하차도 주차는 비가 많이 온 거에다가 그런 어떤 임시 제방이 무너지는 예. 그런 어떤 인재가 겹쳐졌다고 봅니다. 네. 예, 방금 언급하신 그 임시 제방 네. 이제 이번 논란의 어떤 중심이거든요. 네. 미호천교 200m 옆에 이제 임시 제방이 네. 있었고 네. 지하차도 옆에 임시 제방을 만들었긴 했는데 허술하게 만들어서 네. 지금 발생한 인재다라는 주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행복청에서는 뭐 보도자를 통해서 네. 반박을 하고 있지만 네.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게 비가 너무 왔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공사는 제대로 했었다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뭐 피해 책임 회피의 뭐 어떤 발언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서로 감춤 없이 네. 있는 그대로를 밝혀서 이런 피해가 다시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번 폭우 사상자 수를 좀 살펴볼게요. 네. 올해 집중포로 12년 만에 최대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기록적인 네.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렇게 이상 기후가 계속되면 우리 재해 대책도 좀 그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로 뭐 내리는 강수 양들이 달라졌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건축 분야는 이제 설계 기준들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옛날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정부 정책도 뭐 거기에 맞게 다 가고 있지만 자 이런 사건을 보면서 그 과거에는 제가 기상청 현직에 있을 때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방제 선진국 우리나라도 방제 선진국이 확실히 됐거든요. 네. 매년 어떤 태풍이 올 때 그 사망자 숫자를 보면 그래요. 예. 일본이 태풍을 지나갈 때 한 자릿수의 사망자가 생겼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20, 30년 전에 세 자릿수 100명, 예. 200명. 이런 때 비교해 보면서 언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그 사망자가 적어졌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저렇게 많은 그 사망자가 생긴 건 하여간 전국적으로 어디 할 것 없이 많은 비가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철저히 이 비가 오기 전에 비가 많이 온다고 언론을 통해서 방송에서 많이 방송을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피해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우리가 또 오늘 요즘에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여름철 집중호우는 분명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여름이 더 걱정스러운데요. 예. 지난 5월부터 적도 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엘니뇨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게 5월, 6월, 한 7월이니까 한 2달 반. 그래서
그 엘니뇨 때문에 우리나라가 비가 많이 왔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는데 네. 이게 이제 충분히 그 엘니뇨 현상이 지속되는 게 언제냐면 1년여 지속되는 게 내년 여름이거든요. 그러면 이 그 따뜻해진 바닷물로부터 많은 양의 수증기가 대기 중으로 공급이 될 테고 이 대기 중으로 유입된 수증기들이 어디에서는 이제 폭우를 만들고 어디에서는 가뭄을 만들고 이제 이럴 거거든요. 예. 그 수증기 어떤 불균형이 일어나서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자 올해 이제 뭐 좀 끝나면 내년을 더 그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말한 그 엘니뇨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앞으로 상황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예측을 하고 대비하고 이런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지 네. 않을까 네. 싶은데요. 네. 이렇게 수해 복구가 이루어질 새도 없이 비가 또 네. 추가로 내릴 네, 걸로 그렇습니다. 예보가 돼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폭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좀 점검해야 될 거로 네. 보시는지요? 지금은 지난 6월 25일 비가 시작된 이후 전국에 지금 많은 비가 내렸거든요. 네. 자 지금 적어도 한 예측 가능한 열흘 이내의 상황을 전망해 보면 네. 이 비가 뭐 오늘 18일인데 오후쯤 되면 이제 지금 이 아까 전라도 지방에 지금 강하게 내리고 있다는 이 정체 전선이 점점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충청도까지 또 오늘 낮에 경기 남부까지 예. 수도권에도 많은 비는 아니지만 비는 올 텐데 오늘 오후 들어서면 그 수도권 등 북서쪽에서부터 비가 일시 그치기 시작할 겁니다. 예. 그래서 내일 우리나라 동쪽 그러니까 경상도 동쪽 내일 오후까지는 비가 이어지다가 20일, 21일은 그 정체 전선이 그러니까 이제 소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20일, 21일 예를 들면 지금 피해 난 곳들 잠깐 뭔가 좀 이렇게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예. 20일과 21일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이틀에 무슨 공사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예. 지금 이재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자, 이런 어떤 그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21일이고요. 22일 날 다시 소멸됐던 정체 전선이 중국 쪽에서 만들어지고 그게 또 우리나라로 접근하면 이 22일부터 한 사나흘간 지난 14, 15, 16처럼 또 어디에선가는 국지적인 강한 그런 폭우가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4호 태풍 탈림은 베트남 북쪽으로 우리하고 상관없이 갔거든요. 예. 자, 그게 이제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되고 그러면 그 태풍이 4호 태풍이 먹으면 수증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또 보내줄 거거든요. 그러면 정체 전선이 더 활성화되고 그 비구름이 더 발달할 것이고 예. 지금 아직 발달하지 않았는데 5호 태풍이 곧 또 발생을 할 것 같아요. 네. 자, 이 5호 태풍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진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가 완전히 또 다른 양상으로 네.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로부터 하여튼 2, 3일 정도 사이는 그 오늘 오후부터 비가 북서쪽에서부터 그친다. 내일 오후부터는 이제 우리나라가 다 네. 그칠 것이다. 장마 전선이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앞으로 이제 며칠간의 기상 상황을 네. 예측해 주셨는데 네. 그럼 일단은 당장 오늘 상황은 네. 이제 남부에 있던 네. 그 정체 전선이 서서히 약간은 이제 올라오고, 올라오면서 네. 중부지방에 또 비를 퍼부을 거란 네, 예보인데 네, 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시간당 80mm의 네, 이제 네, 물벼락이 네, 쏟아질 네, 걸로 네.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당 80mm의 강수량이 어느 네. 정도의 위력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1시간에 30mm 정도 비가 내리면 예. 이제 어디가 침수될 그런 피해가 발생하는 정도의 강수량이고요. 예. 1시간에 50mm 정도 비면 예. 자동차 와이퍼가 작동을 해도 네. 금방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양동이로 쏟아붓는 정도. 네. 예. 시간당 80mm 정도가 되면 그 속에 있으면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예.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그런 강도의 비입니다. 예. 그래서 시간당 80mm 그러니까 그래서 100mm 이러면 그 엄청난 양인 거죠. 네, 저희가 살면서 체험하기도 사실 네, 어려운 수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충청 이남 지역, 또 남부 지역에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네. 또 이 농사를 짓기 위한 저수지나 댐도 있고 또 네. 크고 작은 네. 하천들도 있어서 네. 홍수 피해가 더 우려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이 내렸고 네. 앞으로 오늘 정도에 뭐 많은 곳은 200mm 정도 비가 내리니까 네. 지금 산사태가 나지 않은 곳에서도 지반이 매우 약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산의 지금 현황이 뭐냐면 그 안반층으로부터 흑이 쌓여 있는 높이가 약 한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고루 1m가 아니고 어디는 더 얇고 그런데 거기에 이 정도의 지금까지 내린 비가 땅속으로 스며 들어갔으면 네. 그 바위 안반과 이 토양 사이에는 수막이 흐르고 이제 이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산사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 땅들이 여기에 50mm 또는 100mm만 더해지면 예. 지금 난 산사태보다 더 많이 이제 그런 그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의 지금 순간이기도 합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농사를 네. 지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밖에 나가면 안 되는 네, 위험한 그럼, 상황이지만 또 논밭이 걱정이 돼서 네. 또 나가셨다가 참사를 겪는 안타까운 네, 일들도 그런- 발생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는 마음이 네. 이해가 안 되는 건 네. 아니지만 네. 그런 분들께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호우시 행동 요령 중에 하나가 그 뭐 물꼬를 보러 간다거나 논을 살피러 간다거나 예. 하여튼 물이 흐르는 곳으로 옆에 가면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비가 많이 온다는 기상 정보를 잘 참조해서 그런 행동들을 적절히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때 무조건 나가지 마시라 이제 뭐 이런 거보다는 그런 상황에 맞게 내 그가 보러 가는 지역에 바로 옆에 큰 하천이 있는지 네. 지금 예를 들면 그런 어떤 하천의 제방이 예상치 않게 붕괴될 수도 있는 그런 그 순간이거든요. 예. 또 그 상류에 댐이 있는 곳은 댐의 그 수문을 또 열어놓은 상황이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하천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했듯이 그런 면에서 조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또 댁에 계시더라도 홍수가 나서 갑작스럽게 집이 침수되는 네.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당황스러울 텐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요령 좀 알려주시죠. 네, 집에 물이 차들어올 때는 빨리 전원과 가스를 차단하고 그 지역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릎 이상으로 물이 차기 전에 빨리 벗어나야 되고 그 집에 뭘 꺼내려고 하면 안 되고 예. 지하 주차장에서는 물이 새로 들어올 때 타월로 그걸 막는다고 그 시간을 막아주죠. 허비할 게 아니라 예. 빨리 그 현장에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재난 피해의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현장에서 떠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걸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예. 어떤 재난이 닥쳐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그런 어떤 그 집에 침수가 될 때도 그렇고 빨리 그 현장을 네. 벗어나서 가장 좋은 방법이 36개가 재난 피해를 소중한 목숨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방재 전문가들도 얘기를 합니다. 예, 주저하는 순간 네. 위험은 더 커질 수 네. 있다라는 지적이셨는데, 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저희가 살펴볼 주제가 산사태입니다. 네. 아까도 언급을 네. 해주셨지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네. 산에 머금은 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언제 산이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지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산사태를 미리 좀 알 수 있는 징조가 있을까요? 네. 그 산림청이 담당하는 산림 위기 경보 이게 심각 단계로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이 다 어디에서든지 그러니까 산사태 발생 위험 지역이 다 지도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디 따질 게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산사태 전조 증상이 날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이 새어 나오지 않는 곳에서 물이 새어 나오거나 네. 물이 새어 나오던 곳인데 안 나오거나 그러면 그 주변에 그 땅속에 물길이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물길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니까 문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산에 있는 나무가 기울어진다거나 전봇대가 기울어진다거나 예. 또 뭐 우르릉 굉음이 들린다거나 예. 이번에 그 어떤 산 우르르 소리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산울림이 있었는데 예. 그런 면에서 그런 산사태 전조 현상 그리고
최근 2, 3년에 산을 어떤 깎아서 전원주택을 만든 곳, 예. 내 뒤에 어떤 깎은 어떤 절개면이 산 절개면이 있는 지역, 예. 이런 데는 특히 위험하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비가 온다는 지역이 있으면 아예 그 지역을 떠나서 임시 그 친척집이나 인근에 대피해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현 상황에서 일단 주변에 산이 있다면 대피를 먼저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